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메리가 지금의 이 여름밤 댄싱퀸이 되어 마음껏 춤추고픈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슈퍼트루퍼 노래에 맞춰 춤추고 싶은 메리입니다. 힙합 비트에 맞춰 춤추고 싶은 신디입니다. 네, 춤추고 싶지 않은 탱이입니다. 그러면 힙합 노래에 춤추고 싶은 신디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결혼을 앞둔 소피는 평생 만나본 적 없는 친아버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엄마의 옛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된 소피는 일기장 속 세 남자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하면서 섬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인물들 사이에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우정, 음악이 넘치는 축제 현장, 소피는 진짜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하는 소피와 도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맘마미아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제가 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큰 단어를 이야기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큰 단어요? 네, 안 크기만 해봐라. 이 영화는 네. 저에게 인생 영화입니다. 오, 진짜 오늘 크네요. 나쁜 얘기 못하겠네요. 인생 영화인데 또. 네. 맞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인생 영화 물어보면 진짜 나중에 답해줄게 막 이럴 정도로 엄청 난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쵸. 근데 저한테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요?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의 영화 하면 이게 떠오를 정도로 진짜요? 많이 봐서 그렇구나. 제가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로 본 영화가 맘마미아고요. 아. 5살 때. 5살이요? 네. 오. 저 집에 가도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정말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엄마가 좋아하셔서 가족들끼리 이제 밤에 10번은 훨씬 넘게 본 것 같고 그럼 요번이 막 몇 번째겠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대박이다. 어렸을 때 막 집에 혼자 있어야 되거나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도 엄마가 이제 영어 공부하라고 이 영화를 무한재생을 핑계가 아니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아요. 또 저희 뭐 다 알고 있지만 메리님 어머님이 저희 애청자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최고의 애청자시잖아요. 그래서 네. 매우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그렇군요. 녹음을.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너무 어렸을 때 네. 이해 안 되니까. 그 노래들을 다 따라 부르고 이 장면들이 눈에 굉장히 익어 있어서 저한테는 뭔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인생 영화가 맘마미아이고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크고 나서도 뭔가 힘들거나 심심하거나 할 때 되게 많이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가 나왔을 때도 극장에 가서 몇 번 보기도 하고 네, 여전히 네. 시즌2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약간 그 어린 왕자 책을 네. 커가면서 읽으면 새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제 그 성장기에 맞춰서 어떤 장면이 더 유독 와닿는 인상적이었거나.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말 그대로 인생 영화네요. 인생에 걸쳐서 같이 그러니까요. 커온 그런 그러니까 영화네요. 라이프타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을 보면 가족들이랑 엄청 많이 추억이, 봤던 장면 이런 게 떠올라서 떠오르지. 그래서 좀 이걸 처음 보거나 그냥 수많은 영화 중 하나로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름이랑 더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되게 여름이랑 잘 그쵸. 맞는 것 저 같아서 그래서 고르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완전 여름 여름 영화이기 영화여서 때문에. 고르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랬던 걸로. 네. 뭐 맞추는 걸로. 네. 다들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저한테는 음악 시간에 많이 틀어주는 영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뮤지컬 영화로. 네. 약간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그 영화랑 맞아요. 같이 이 영화가
그러니까 투탑이었어요.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틀어줘서 보기는 하는데 끝까지 결말은 항상 못 보고 끝나는 그치 시간이 안 네, 되니까.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봤는데 다 토막난 상태로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쭉 시작부터 끝까지를 본 건 이번이 놀랍게도 처음이었고 그 장면들 네. 나는데 음악 선생님 이 노래 진짜 좋아 이러면서 막 틀어주면 딱 그 넘버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짤막짤막하게 보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거의 2시간에 달하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사전에 약간 고백을 하자면 네. 저는 뮤지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구만. 아 이럴 것 같았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뮤지컬 영화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정답. 그 네, 정답. 갑자기 시작하는 노래로 바뀔 때. 느닷없이.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페스티벌 이런 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는 거.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나 어차피 오늘- 노래가 나오는 거니까. 네, 나 오늘 놀겠다. 나 오늘 음악 듣고 오겠다 이러고 가는 건데 이제 뮤지컬 영화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인물들이 먼저 갑자기 노래를 시작할 때 그거를 좀 저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뮤지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네. 근데 맘마미아는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괜찮다는 걸 넘어서 끝나니까 자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전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었거든요. 네. 아, 내가 왜 좋지? 왜 좋지? 아. 원래 뮤지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 좀 중독성 있네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한테 조금 특이했던 뮤지컬 영화였다. 그게 기억이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뭔가 다른 뮤지컬 영화도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처음에 약간 걱정했는데. 반전이 있었네요. 네, 반전이 좋은 있었어요. 방향으로 반전이 있었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뮤지컬 영화에 대한 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뮤지컬 영화를 볼 때 그냥 제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게 이제 감정을 다 만들어 놓고 영화를 그러니까 음악을 시작하냐 노래를 시작하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냐 그리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데 이 영화 좀 바로 시작하는 맞아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그러긴 해요. 그렇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저도 사실 뭐야 이 내용이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네. 일단 음악 힘이 진짜 컸던 것 같고 아. 음악이랑 배우들 힘이 너무 커서 저도 그냥 약간 뇌 빼고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분노의 질주의 뮤지컬 버전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맞아요. 했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어제 봤는데 저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봐서 이거 괜찮을까? 왜냐면 이게 평이 별로 그 영화적으로는 평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 2는 영화관 가서 봤는데 1 저도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이 뭔가 날랑말랑하는 뭔가 그 노래들 단편적으로만 기억나고 저도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서 이어지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그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어서 멈추지 않고 본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교 선생님이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봤는데 그래도 제대로 좀 영화가 좀 이게 노래 때문에 이게 좀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제대로 이어서 보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진짜 뭐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게 좀 진짜 돈 많이 썼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이 영화에. 네, 사람이 일단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랑 댄서랑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여기서 좀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었고 약간 내가 파티 속에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그 위대한 개츠비 영화 버전 루이 버즈만 영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거 영화 딱 틀고 보기 시작했을 땐 이거 안 되겠는데 저랑 비슷하셨네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무슨 얘기하지 그랬는데 오히려 다 보고 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네. 부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적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차마 라이프타임 영화라는데 인생이 담겨 있다는데. 제가 비판하면 인생을 부정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요? 네. 왜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그쵸. 네, 호불호가 맞아요. 갈린다고 해야 될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네.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그쵸. 같아요. 이게 약간 양극단으로 나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어제 영화 보고 로튼 들어갔는데 로튼이 55%예요. 오. 근데 55% 안에서도 55%. 되게
안에서도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아. 그러니까 100% 90% 주는 사람도 많고 네. 30% 20% 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50%가 중간인 나뉘는. 50%가 네, 그래서 되게 그 영화의 유명세에 비해서 로튼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도 한 7, 그러네요. 80은 될 저도 줄 한 알았거든요. 80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웃긴 건 2는 더 높아.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아마 원작 맘마미아 팬들 입장에서 빠진 곡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흥미로운 영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여름날의 음악, 따스한 메시지, 우리의 배우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름날의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맘마미아가 아바의 노래들을 토대로 뮤지컬을 꾸리고 있는 영화인 만큼 영화 음악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곡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계속 쉬지 않고 나오고 진짜 대사보다 가사가 많은 느낌. 진짜 그래요. 바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가사가 그 노래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20몇 곡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노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음악과 여름을 배경으로 한 연출 이런 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앞에서 탱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네. 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 페스티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쵸? 거예요. 약간 휴가 가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애초에 배경이 휴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들이 파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일단 맥주를 다 같이 한잔한 상태로 다들 제정신이 아니죠. 네. 한잔한 상태로 막 뛰어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마지막은 흠뻑쇼잖아요. 거의 막 맞아요. 분수 터지면서 싸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싸이가 뛰어 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마지막에 그러네, 맞네. 물이 흠뻑쇼라니. 나오구나. 참. 그래서 이게 진짜 보는데 흠뻑쇼네요. 이게 진짜 흠뻑쇼인데? 이거 약간 표절 논란 오 마이 있겠는데요? 갓. 싸이가 표절한 건데 이렇게 되면 영화 워낙 옛날 영화라. 아 싸이가 여기서 따왔구나. 약간 워터밤 같은 느낌. 맞아요. 워터밤 그런 느낌이었고 안돼 내 맘마. 벌써 그 부정당하셨어. 아프로디테의 분수로 인한 그 아름다운 파티가 갑자기 순식간에. 물론 둘 다 아름답지만. 되게 수습 빨리 하는데요. 아닙니다. 확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뜬 그런 분위기? 뭔가 그쵸? 페스티벌에 가면은 맞아요. 딱 그 버스 같은 걸 타고 갈 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다 들떠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다들 날아갈 맞아요. 것 같은 그 네, 느낌에. 약간 다 흥분 상태고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고 근데 이 영화 인물들이 딱 그런 상태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저도 그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상하게 그 인물들만 혼자 막 신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노래를 하는데 막 나도 같이 신나고 나도 이 페스티벌에 같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원래 그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미지근한 온도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뜨거워지려면 매개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뭔가 하나가 딱 와서 꽂혀야지 그걸 타고 그걸 타고 높아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음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분위기를 타고 같이 페스티벌 가서 뛰었구나. 같이 흠뻑쇼를 즐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제가 약간 시큰둥한 상태로 들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살짝 시큰시큰했어요. 괜찮아요. 시큰하기보다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한 상태로 틀었는데 끝날 때쯤은 저도 그냥 같이 거기서 방방 뛰고 있는 그런 페스티벌의 일원이 돼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확실히 이 영화의 음악이 가진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도파민이 폭발한다고 해야 되나? 그 모든 노래 중에 다 약간 찌릿찌릿한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댄싱퀸에서 뛰어들기 직전에 다 같이 막 노래가 빨라지고 차오르는 장면이라든지 음악이 버려지는 음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모든 음악이 다 좋았고 그 음악을 보여줄 때도 진짜 아까 팅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푸티지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장 약간 이번에 보면서 또 놀랐던 거는 머니머니머니 부를 때 그거는 약간 초반부에 있는 음악이라 저한테 그렇게 뇌리에 강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뒤에 또
좋은 네.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근데 그 노래를 표현할 때조차도 배를 한번 타잖아요. 그 그쵸. 도나랑 친구들이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장면이 다양하다. 맞아요. 한 노래를 볼 때 전혀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한 노래를 연출하는 방법이 그 안에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특유의 코믹 감성이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음악 연출에도 같이 있어요. 뭐 댄싱퀸에서 갑자기 그 나무 집을 버리는 여인이 나온다든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주변 들러리들로 보여주는 코믹 요소가 되게 그쵸.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 현지 사람으로 설정돼 있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중간중간 개그를 많이 치시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뭐 저희 세대 자체가 아바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음악이 애초에 갖고 있는 힘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맞아요. 사실 이게 주크박스 뮤지컬이라 그러잖아요. 그 노래들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하는 걸. 근데 이게 보통 주크박스 뮤지컬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딱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가사나 뭐 노래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그걸 위해 만들어진 오리지널 넘버가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원작 뮤지컬 자체가 워낙 유명하지만 진짜 약간 이걸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약간 검증된 뮤지컬 원작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좀 셌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 위키드도 했지만. 이제 위키드나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오리지널 넘버이기 때문에 뮤지컬 팬들이 아니라면 그 노래가 익숙하지 않고 좀 이렇게 처음 듣는 노래네 하면서 이제 감정 이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올드팝 팬들한테도 이미 알고 있는 노래고 근데 뮤지컬로서 또 검증된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안전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넘버들 자체가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되게 유명한 곡들이 몇 곡 있잖아요. 댄시퀸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배우들로 공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맘마미아가 네. 근데 알고 있는데도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면은 질릴 법도 한데 질리지도 않고 네네네 또.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진짜 그 약간 왜 우리 클래식 들으면 그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 나쁘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잖아요. 그냥 그쵸. 그 뭐 내가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익숙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이 아바드 노래들이 갖고 있는 힘이 진짜 세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독 영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국에서 맘마미아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완전히 완성됐네요. 근데 그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 옆에 영국인 할머니께서 앉아 계셔서 네. 약간 스몰 토크를 시도해봤었는데 대단한데요? 맘마미아 뮤지컬이 11번째라고 하셨나?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영국인 분들에게 맘마미아가 엄청난 클래식이구나 하는 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검색해서 봤는데 그 아바라는 그룹 자체가 일단 전 세계에서 혼성 그룹으로 제일 뭐 앨범 판매량이 됐든 수상이 됐든 제일 많이 한 팀이고 영국 내에서는 비틀즈랑 많이 비교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이고 근데 일본에서는 또 인기가 많대요. 이제 일본이 이제 영국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일본에서는 또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맘마미아 때문에 아바를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지 사실 아바 때문에 맘마미아를 아는 그쵸. 그 방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웃긴 게 미국에서도 잘 안 됐대요. 미국에서도 차트에 100위 안에는 들어갔는데 20위 안으로 들어간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스웨덴의 자존심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 스웨덴 배우도 나오지만, 네. 뭐 그런 약간 유럽에서 그러니까 비틀즈처럼 유럽에서 탄생한 밴드 중에 제일 손에 꼽는 자랑거리다. 뭐 이렇게 되게 대표적인 혼성 밴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예전에 뭐 저희 바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아바의 음악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걸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확실히 그 파급력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파괴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국내에서도 그게 시도하다가 좀 바뀌고 이랬지만 사실
그 이문세 가수 노래 가지고 주크박스를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방향이 좀 틀어진 게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나? 그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지금도 뭐 주크박스 뮤지컬은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필 같은 가수 노래를 가지고 누군가 맘마미아 같은 뮤지컬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할머님이 11번을 보시는 게 사실 그 영국 사람들 중에서는 적게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11번. 막 다 50번씩 보고 겨우 11번 봤어?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노래가 주는 감정의 힘이 정말 세다고 느낀 게 그 장면 있잖아요. 그 Slee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그 도나가 결혼식 준비하는 장면을 그때 뮤지컬로 볼 때도 제 주변이 다 훌쩍거렸었고 그 저희 엄마랑 같이 결혼식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집에서 볼 때도 항상 저희 집이 다 우는 장면이거든요. 정말요? 네. 약간 울음바다. 그 엘리멘탈에서 그 F 가족 웨이드 가족들 다 우는 것처럼. 맞아요. 웨이드 가족들. 그런 약간 슬프고 살짝 인생에서 그 약간 좀 치트키죠. 그쵸? 그 구도가 모녀관계. 딸을 엄마가 결혼 보내는 게 치트키긴 한데 그런 감정을 그냥 대사나 장면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정말 서정적인 가사와 그 배우들의 멋있는 목소리로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의 폭이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과 대사는 확실히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과 가사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크박스 뮤지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입될 수 없지만 그 미묘하게 딱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사도 그냥 가사가 정말 서정적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스토리에 딱 약간 진짜 딱 맞는 건 아닌데 뭔가 미묘하게 걸쳐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약간의 엇나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보통 왜 그 안영미 같은 개그맨 분들이 막 그 뮤지컬 따라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사를 가사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넘버 있는 곡에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감정선이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그게 댄싱 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댄싱 퀸 이 작품에서도 가사가 나오지만 원래 가사를 보면 약간 어린 여자애한테 춤을 추라고 권유하는 듯한 느낌의 청유한 듯한 느낌의 곡 가사인데 이게 이제 되게 나이가 많이 든 세 명의 과거에 되게 화려하게 밴드를 했던 세 명의 주인공들이 춤을 추면서 그걸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역설에서 오는 맞아요. 그 감정이 더 폭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사이에 있는 조금의 틈이 저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완벽하게 맞지 않아서 그리고 가사 자체가 워낙 너무 예쁘기도 하고 맞아요. 곡 완성도 자체가 맞아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매체나 예술 매체들 중에 감정을 가장 빨리 바꾸는 건 압도적으로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장단조 단단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기분 달라진다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을 바꾸는 시간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 매체나 뭐 예술, 뭐 회화, 뭐 영화, 뭐 시리즈 뭐 다 있어도 시간 자체는 진짜 한 10초, 20초 만에 바꾸는 거는 음악이 제일 빠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게 이 영화에서 되게 강하게 들어. 이 영화 진짜 감정이 엄청 날뛰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약간 정신 차리면 이미 지나가 있고 이미 1절 다 불러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음악이 갖고 있는 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정확히 말하면 노래죠. 음악이 아니라. 아바의 노래가 갖고 있는 그 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비판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약간 용서하게 되는 힘이 있는 음악인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살짝 처음으로 약간 자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볼 때 억울한 느낌까지 들었던 게 저 혼자 엄청 걱정해요. 막 아니 소피 왜 말 안 하지? 엄마한테 아빠들 왔다고 얘기 안 하지? 걱정하고 아빠들한테 사실 누가 아빠인지 모른다고 왜 얘기 안 하지? 하고
이제 한국의 막장 드라마처럼 뭐 맞거나 싸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조마조마하면서 빨리 말해 하는데 막상 들으면 약간 거기 있는 주인공들은 깊은 생각하지 않고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노래로 넘기는 그 태도가 처음에는 약간 어이없고 아니 억울하다 나 혼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태도에 적응하면서 노래로 같이 춤추게 되는 그런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원작 뮤지컬도 플롯이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제 예상과 달랐던 거는 네. 맘마미아 원 영화를 많이 따라갈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2가 나온 이후였거든요. 네네. 작년에 영국에 가서 봤으니까. 근데 2에 나오는 넘버들도 꽤 많이 삽입을 그래요? 해서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전후가 달라진 게 그 맘마미아 이 영화 원에서 뭐 6곡인가를 못 넣었대요. 그 원곡 원의 그 맘마미아 오리지널 뮤지컬에 있는 넘버를.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고 해가지고 2에 그 곡들을 많이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24곡이나 들어갔는데 전후를 거꾸로 생각했던 그쵸, 그럴 수 게 있죠. 그 뮤지컬 볼 때도 커튼콜로 워털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짱이다 했는데 네. 그래서 뮤지컬이 영화를 따라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쵸, 나오잖아요. 커튼콜처럼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 영화에서 뮤지컬의 커튼콜처럼 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네, 막 한 번 더 부를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되게 진짜 라이브 같은 느낌의. 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것도 약간 뮤지컬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커튼콜을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다음으로 네. 제가 오랜만에 질문 타임을 준비해봤는데 네, 제가 만들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제 다음 질문은 이 영화에서 각자의 최애 노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장면이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노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실래요? 저는 그 트랙 2번째에 있는 허니 이 노래가 진짜 좋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미지역지근하게 있다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노래이기도 하고 되게 빠른데요? 아니, 엄청 초반인데. 그러니까 I Have a Dream 완전 조금 나와서 이게 거의 첫 노래에 가까운데 근데 제가 약간 모아이 속상 같은 표정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좀 신나는데? 이러면서 뭔가 영화에 확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노래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극초반부라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또 이 노래를 제가 원래 좀 익숙하게 귀에 익은 노래기도 했고 근데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막 엄마 도나의 일기장 같은 거를 볼 때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영화 안에서의 어떤 설렘? 그리고 원래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나는 비트? 이런 게 너무 잘 조응해가지고 저까지 같이 신나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Our Last Summer. 똑같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해리 역할을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콜린 퍼스. 콜린 퍼스가 생각보다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타 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약간 비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어스 브로스넌이 그 캐스팅 되고 그 메릴 스트립 나온다고 해서 나 할게 했는데 몰랐대요 맘마미아인지. 근데 이제 본인이 노래가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에서 좀 티가 나긴 하죠.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뮤지컬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도 워낙 잘하고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더 못해 보이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원래 톤이 더 좋은데 노래 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피어스 브로스넌이 뭐 원래 안 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뭐. 근데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오히려 약간 어설퍼서. 되게 뮤지컬에서 흔하지 않은 특이한 톤으로 노래를 하시는데 그게 들을수록 중독되고 묘하게 나중에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11번을 이상 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나중에 그 비하인드를 찾아보고 살짝 비판을 받았다고 하시길래 맞아요. 좀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왜냐면 또 중요한 넘버가 그 역할에 많아가지고 샘 역할에 맞아요. 중요한 넘버들이 너무 많아서 노래 또 많이 불렀잖아요. 엄청 많이 부르죠.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콜린 퍼스는 사실 노래 별로 안 부르는데 일단 그 스타트가 너무 좋았고 맞아요. 스타트가 너무 좋았고 또 다른 노래 하나 뽑자면 SOS.
그 코러스랑 그 그리스 코러스들이랑 같이 했던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SOS라는 그쵸. 노래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최근에는 그 피프티 노래 중에도 있었고 뭐 되게 SOS라는 게 되게 표현하기 좋으니까 되게 그런 애정을 사랑이라는 소재를 다루기에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이제 이곳저곳 되게 많이 쓰이는데 아 이거를 아바가 벌써 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미 원조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 오래전에 SOS라는 노래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또 새롭게 보게 돼서 그 두 곡이 좀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두 곡이 너무 좋아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SOS가 엄청 대규모지 않아요? 맞아요. 장면이, 그 전체 그쵸? 코러스가 다 같이 막 네. 같이 그 코러스 그 사비 부분에서 사람들 해주는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보면서 돈 진짜 많이 들었겠다. 이거 어떻게 맞아요. 찍었지 이런 또 생각이 그러면 드는 한두 장면이 씬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코러스 진짜 계속 엄청 나와가지고 많잖아요. 사실. 태희님이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러게요. 그 두 노래가 좋았는데 저는 Our Last Summer가 최애곡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콜린 퍼스의 첫 소절이 너무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노래까지 잘하면 I can 어떡해. still recall 이렇게 시작하는 그렇죠. 그 가사와 음색이 정말 기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쵸. 그 밈 있잖아요. 여름이었다를 표현하는 딱 그 음악 같은 느낌? 아니 그 영화의 그 몽타주 자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세 명이랑 같이.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소피가 아버지가 부재했었으니까 그 부재한 시간을 그때 채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 네 배우 다 워낙 잘하는 배우들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뜬금없이 던져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냥 뭐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저 죄송한데 배에서 놀아보실래요?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쵸.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우들이 너무 다 잘해서 맞아요.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그렇군요. 장면이 이 아빠 셋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뭔가 가장이자 회사원이지만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지냈는지 진짜 우스꽝스러운 과거를 나오는 약간 옛날 사진들. 그쵸. 그 뭐지 장동건 나오는 드라마에서 네. 대충 진짜 40대 50대 되는 남자 배우들 교복 입혀놓고 고등학생 역할 시키는 느낌으로 맞아요. 진짜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의 그 신사의 배우들 풍경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냥 대충 약간 힙한 가발 씌워놓고 맞아요. 좀 뻔뻔하죠. 그쵸. 영화가. 그런 식으로 과거가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가 최애입니다. 지금 하면서 들어야겠네요. 음. 근데 그 장면도 좋아하시고 노래도 최애면 진짜 그 장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맞아요. 근데 최애 장면이 맨날 바뀌긴 합니다. 그래. 너무 많아서. 좋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두 번째 키워드인 따스한 메시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담백하고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네. 엄청난 빌런이 등장하지 않고 그쵸. 정말 따뜻하게 우리 같이 춤추자. 지금을 즐겨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자. 이런 유치하고도 당연한데 그 이야기를 참 사랑스럽게 건네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런 따스한 메시지들 다들 잘 느끼셨나요? 이거 약간 답정도 아닙니까? yes or no? 아니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되게 약간 위험해지죠. 사이코패스 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제가 원카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 가끔은 이 약간 이 대책 없는 행복함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좀 갈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쵸. 어떤 시기가 됐든 맞아요. 뭐 그냥 그 전혀 아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비극이 일어나도 한 2분 안에 끝나는 누구도 죽지 마. 노래 끝나면서 해결되는. 아니 되게 웃긴 게 애들이 싸우고 나서 감정이 그렇게 오래 지속 안 되는 게 너무 지나치게 뒤끝이 없어요. 지나치게 쿨해요. 진짜 쿨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보기 진짜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그쵸. 아까도 예린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명절에 뭔가 TV에서 틀어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의 그 더빙돼 있는 그 더빙, 뭐 실제로 그쵸. 더빙해서 방송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진짜 가족들끼리 요즘은 참 TV도 개인화돼서 보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맞아요. 그냥 정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 먹으면서
보는 그리고 보다가 잠깐 안 보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의 영화는 진짜 저도 오랜만이어서 그 거기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진짜 느낀 게 진짜 무해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정하죠. 네, 너무 청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봤는데 네. 일상이 피곤하다 보니까 자꾸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뭐 폭력이라던가 범죄라던가 그쵸, 그쵸.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를 막론하고 계속 그런 콘텐츠를 보다가 갑자기 너무 딱 무해한 콘텐츠가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래 너무 깨끗해. 그래 이런 세계도 있었지. 영화가 무조건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 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저의 지금 더러운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죠? 복잡한 머릿속을 깔끔하게 환기해준, 정화시켜준 근데 이 영화 다른 의미로 좀 자극적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소되고 넘어가는 맞아요. 그런 심각하지 않죠. 네 그런 지점은 저 사실 막장이죠. 그 소재만 보면은 그렇죠, 막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그냥 DNA 대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긴 했는데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이 영화 나온 시기가 그렇죠. 아직 그런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니까 어쨌든 그런 소재와는 별개로 그걸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해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또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따스한 메시지에서 로맨스가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볼 때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 도나와 소피의 각각의 로맨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모녀서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러네요. 제가 최근에 본 이주승 배우랑 구성한 배우가 찍은 독립영화 다우렌의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려인 여자 성인이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재가 나오잖아요. 뭐 소피가 아예 육지로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엄마를 위해 남아있을 생각을 하고 이게 참 그 엄마와 딸의 사랑이 미묘하고 어쩔 땐 서로 너무 싫어하고 어쩔 땐 너무 사랑하고 이런 걸 참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새롭게 느낀 주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서 모녀 서사가 결코 사소하게 영화에서 다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전 또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결혼식이라는 배경을 이 영화가 설정을 해놓은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결혼식이 그냥 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일상하고 좀 분리된 공간이고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그리스의 섬이기도 하니까 더욱더 분리돼 있죠. 일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과장되게 행동하고 막 말을 해도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납득 가능하다. 오케이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식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제 소피하고 도나가 각각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식의 연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 다 되게 결혼식에서 감정에 기반한 선택을 하잖아요. 마치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진짜 피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택을 막 해버려요. 머리로 가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감정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데 보면서 저는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죠. 그치만 그래도 누구나 뭔가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도나하고 소피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영화가 그런 결혼식이라는 배경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메인 카피가 전 세계가 잊지 못할 결혼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썼네요. 잊을 수 없죠. 웬만하면 잊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새삼 느끼는 게 이게
이틀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그 전야제가 있었으니까. 그게 다 진짜 하루에 않다.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네. 그게 처음에 깨달았을 때 좀 머리 충격적이었어요. 아파. 그 생각은 못했네요. 하루에 노래를 몇 개 부르고 목청이 다들 좋으시네요. 거의 뭐 1시간에 한 곡씩 불렀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 잠자는 시간 빼면. 저는 네. 번뇌로 네.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네. 스카이랑 소피가 바다에서 서로 총 쏘면서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Lay all your love on me 네네.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막 서로 총 쏘고 막 너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됐어 이러다가 네. 갑자기 오리발 입은 남자들이 남자들이 나오죠. 나오고 근데 제일 뜬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맞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싫어했어요. 아니 재미없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스카이 목소리만 들으면 전 이제 웃음이 나요. 스카이 배우 톤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맞아요. 흔치는 않죠. 그쵸. 노래도 잘하는 편이긴 한데. 맞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많이 느꼈던 게 아까 신디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이게 어쨌든 섬으로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맞아요. 네. 또 결혼식까지 붙여버리니까 이게 약간 하이에 하이를 붙이는 느낌인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고삐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미 섬에 놀러 가는 것 자체, 그리스에 섬에 놀러 간다는 것 자체도 이미 일탈에 가까운데 거기서 결혼식이라는 게 한 번 더 완전 붙어버리니까 일탈의 상황이에요. 일탈 플러스 일탈인 거 완전 제도권 밖으로 나가버리는. 근데 진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맞아요. 전야제나 뭐 이제 그쵸. 뭐 우리 말로 해석해서 이제 자막 이렇게 나오는데 총각 파티라든지 브라이덜 샤워 같은 그런 느낌들도 사실 계속 다 그 인물들이 일탈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약간 대리만족을 줬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쵸. 그냥 그 지금 현실에서 갖고 있는 걱정을 굳이 영화에서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아까 우리가 극피라고 했던 그런 선택 같은 것들도 현실에서 하기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맘마미아라는 이 세계 안에서는 그걸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그거랑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한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랑에 미친 사람들인가 약간 남미세 여미새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길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아주 안 들진 않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영화 좀 특별해졌던 부분은 그걸 표현한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나이대가 그냥 20대나 30대였다면 약간 우리가 솔로지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되게 다 장성한 자녀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3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 모두 다 나이가 찰대로 찬 우리가 더 이상 그쵸.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되게 그런 부분이 좀 사람들한테도 소구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그 관객들한테도 그냥 중장년층의 관객들한테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감정을 이제 좀 건드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좋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주 표현하는 사실 이걸 아예 표현하지 않는 주제나 소재는 분명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렇게 그 정신 나간 상태로 표현하는 건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밝게 음. 이렇게 해맑게 표현하는 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원작 뮤지컬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영화로 바꾸면서 그런 어두운 부분이나 어떤 심각한 부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독이.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맘마미아라는 그 약간 판타지 세계 같은 느낌, 우리 놀이공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냥 그 어느 나이 때나 그 사랑이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사랑이란 감정은 언제나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감정이지 그게 뭐 특정 나이대에 있어서 그게 더 활활 타오르고 특정 나이대라서 그게 사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아주 그런 보편적인 감정 같은 걸 잘 건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꽉 막힌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 3명의 중장년층이 네. 나올 때 3명의 아빠들이 모두 네. 자기의 짝을 찾아가잖아요. 그거 너무 그쵸? 확실하죠. 네. 샘은 도나와 결혼하고 해리는 알고 보니 게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객 중에 누군가 만난 것 같아 보였고 그쵸. 빌은 또 이제 로지랑 같이 로맨스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 맨날 왜 연애만 시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근데 미국도 다르지 않다. 그쵸? 그러네요. 참 마음이 편하고 근데 짝이 이어지니까 맞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안정적이죠, 되게. 네.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고. 너무 웃겼어요. 무슨 오만과 편견 그 시대에 나온 소설책들을 보면 다 결혼하면서 자기 책 짜자서 그쵸. 끝나잖아요. 그런 류의 어떤 영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엄마 도나도 자기 짝을 찾아가고 딸도 자기 짝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엄마하고 딸의 그런 어떤 서사를 교차시키는 영화는 사실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의 뭐 첫사랑 찾기 이런 류의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주로 그거를 감성적인 멜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탱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그냥 다 고조돼서 그냥 우리 파티를 하자 우리 짝을 찾자 이런 류의 파티를 그린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왜 피가 이래서 그렇지 약간 하이틴 영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하이틴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좀 생각이 없고 코미디가 강해요. 뒷감당을 다 안 하고 다들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게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 그거를 영화적으로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저희가 서머 필름을 타고도 하고 했었지만 뭔가 우리가 여름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로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계절감을 생각했을 때 뭐 그게 뭐 청춘이라든지 뭐 어떤 꿈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하이틴 장르 같은 특히 일본 영화가 그렇죠. 그렇게 잘 하는, 어울리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약간 포카리 스웨트 톤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지고 온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원작 뮤지컬에서도 있었지만 그 확실히 뮤지컬보다 영화가 그런 걸 표현하기 더 좋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찍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좀 되게 우리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런 식으로 잘 조합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되게 약간 우리 뭐 예전에 트로트 지금 요즘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 트로트 엄청 유행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그 나이대가 갖고 있는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심코 좀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맘마미아라는 컨텐츠 영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텐츠가 그걸 잘 건드렸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네만 청춘이냐 뭐 이렇게 우리 나는 청춘이다. 그 트롯에서 많이 나오는 가사들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되게 좀 깔끔하게 젊은 사람들 봤을 때 그냥 즐길 수 있도록 낸 게 가장 이 콘텐츠 전체적인 기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청춘이라는 게 그런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 그런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줬죠.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줘. 우리도 폭쇼 갈 수 있다. 우리도 춤출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맞아요. 거의 구분이 안 되기는 해요. 인물들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정서적인 어떠한 그런 정서나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주눅 들어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인물들이 그냥 다 같이 그냥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 재밌었죠. 맞아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보통 청춘이다 이렇게 하는 영화들은 참 어린 배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 영화를 보면서 청춘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 그렇게 약간 중장년층의 캐릭터들을 보고 청춘이다 이렇게 느낀 영화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여름인 것처럼 약간 청춘, 여름 이런 건 되게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 같고 되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영화는 그냥 여름은 계속 돌아오고 나도 모두가 청춘이고 모두가 사랑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여준 게 참 사랑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고 또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은
우정을 너무 귀엽게 잘 그려내잖아요. 그쵸. 우정이 또 중요한 한 축이죠. 그런 맞아요. 노래들도 많죠. 그래서 그 치키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그 화장실 가서 우는 도나를 이상하게 위로하는. 그쵸. 로지와 타냐가 달래주는데 제가 최근에 어제 봤을 때는 그 장면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진짜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은 그 내가 도나만큼 늙었을 때 내가 운다고 저렇게 해줄 사람이 막 화장품 가져가서 하나씩 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달래주는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유독 저한테 약간 꽂혔던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이가 있어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어린 학생들의 우정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난 다 큰 어른들의 우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있었고 또 그 아빠들 사이의 우정도 볼만하잖아요. 맞아, 재밌죠. 네. 막 해리가 즉흥적이지 않다고 계속 놀리고 그런 식으로 그 아빠 셋의 새로운 우정 형성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삼총사네요. 맞아요. 딸도 그렇고 맞아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그리고 소피 친구들도 처음에 맞아요. 세 그 명이 둘이 그러네요. 있죠. 네. 그렇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슈퍼트루퍼 불러줄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쵸. 쉽지 않죠. 네, 한 그런 명도 옷을 힘든데 두 입고. 명이나 있고.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의 배우들인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또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알만한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또 노래 안에서 뛰어난 춤과 연기를 선보인다는 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에 남는 배우 있으신가요? 저는 콜린 퍼스의 약간 찌질미 넘치는 연기가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되게 왠지 모르게 좀 쭈그러져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인물이. 그 셋 중에 좀 유독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신부의 친아빠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막 신부의 친아빠 주로 뭐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돈을 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서 갑자기 보트에서 뛰어내려서 뭐 도나한테 돈을 쥐어준다든지 이런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콜린 퍼스 배우에 대한 이미지는 킹스맨의 이미지가 가장 그게 강력했는데요. 사실. 네, 조금 귀여워 보여서 이 영화에서 이 아저씨 귀여운 면도 있네 이러면서 즐겁게 봤습니다. 찌질한. 네, 약간 그 느낌이 찌질한 있었죠. 찌질해서 더 귀여운 거죠. 맞아요. 너드미가 좀 있었죠. 그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의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전형적인 약간 그런 틀을 중요시하는 소심한 영국맨 같은 느낌이. 그것 좀 원래 잘 하다가 어떻게 보면 키스맨을 한 거죠. 그러네요. 전후 관계를 보면 오히려 그게 그럴 수도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브리짓 존슨의 일기에서 엄마가 막 생일 선물로 준 루돌프 스웨터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먼저고 킹스톤이 나중이다. 그렇네. 나중에 멋있어졌다. 그렇죠. 매너맨 엑스맨이 네, 나중에 나온 거긴 하죠. 맞아요. 저도 배우들인데 워낙 다 좋았어서. 그렇죠. 근데 그 도나의 친구 줄리 월터스. 그 두 배우 연기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를 그리고 워낙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혹시 원래 뮤지컬 배우인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뭐 메리 스트리트도 워낙 잘했지만 그 세 명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해서 그 셋이 노래 부를 때는 약간 걱정이 안 됐던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사실 그 개인 넘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그렇죠. 타냐 크리스킨 베렌스키가 했던 타냐 그 단독 넘버 같은 거 그 남자들이랑 춤추는 단독 넘버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로지랑 맨 마지막에 빌이랑 로지랑 그 결혼식 피로연에서 둘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 지붕에서 떨어지고 노래 부르고 그거 개 뜬금없이 기회를 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맞아. 그것도 갑자기.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되게 행복하고 좀 즐거운 연기여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네. 배우들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노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쭉 쌓아왔던 감정을 뭔가 터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넘버에서 터트려야 되는 네. 것들이 많았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다들 잘하는 배우들이어서 맞아요. 너무 무리 없이 무르르듯이 흘렀던 것 같아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산만함을 좀 잘 정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 연기로.
그리고 그냥 대화할 때 연기랑 노래할 때 연기랑 엄청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배우들이 다 그걸 되게 잘 구분해서 한 느낌 같달까요? 그냥 얘기할 때는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맞아요. 노래할 때는 충분히 과하게 표현을 하고 그게 굉장히 코믹하고 그래서 같은 장면을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이 배우 봤다가 저 배우 봤다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정 연기를 계속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나의 친구 둘도 진짜 매력적이었고 아빠 셋도 정말 좋았고 아빠 셋. 전 그 샘 역할 맡은 피어스 브로스넌 배우도 진짜 잘생긴 중년 남자잖아요. 그쵸. 너무 맞아요. 멋있고 그 평가를 보기 전까지 저는 전혀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뤄져서 정말 좋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아만다 사이프리드랑 저기 메릴 스트립은 그냥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메릴 스트립은 특히 노래를 할 때 하는 연기가 그냥 다른 배우자들처럼 약간 코믹하고 조금 더 과장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네. 깊이 있는 표정이 있어서 그게 정말 좀 놀라웠어요. 놀라웠죠. 그게 맞아요. 계속 맘마미아의 그 넘버 씬들을 찾아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메릴 스트립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이거는 혼자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배우들도 정말 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메릴 스트립 다른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나올 때랑 안 나올 때의 무게감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참 와 진짜 미쳤다. 뭐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 오페라를 배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노래를 너무 그러니까요. 잘하셨다. 거기서 좀 단련이 되셨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메릴 스트립한테 완전 딱 그 연기에 빠지게 된 씬이 이 소피가 도나한테 나 결혼 준비 이거 옷 입어야 되는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줘 하는데 메릴 스트립 표정이 저 진짜 울 뻔했어요. 버스에서. 버스에서 울고. 네. 갑자기 버스에서 혼자 울컥해가지고 그 장면이 생각나서 근데 그 장면에 진짜 그 표정이 너무 대박이에요. 그쵸. 맞아요. 한순간의 표정으로 모든 걸 설명하세요. 그쵸. 저 거의 추앙하게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제 소피하고 도나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메릴 스트립의 그 연기가 진짜 그 입꼬리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사실 유명하고 뭐 우리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잘한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되게 의미 없는 명제인데 입 밖에 꺼내는 게 의미가 없는 뭐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딸 아니야? 거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니까요. 연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포스터가 아만다 사이프리드긴 한데 저는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물론 정말 잘했지만 메릴 스트립이 주는 중압감, 무게감, 존재감이 이 영화에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기둥이죠. 맞아요. 메릴 스트립. 그렇죠. 다음으로 인상적인 장면 대사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다들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있으신가요? 저부터 하면은 제가 앞에도 메릴 스트립을 추앙했는데 인상적인 이어서 하면 그 Sleeping Through My Finger 그 넘버가 나온 그 씬이 저는 다 좋았어요. 이 노래가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정적인 넘버였거든요. 이 영화에 나온 24곡 중에서. 근데 너무 정적인데 그 메릴 스트립의 연기와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연기가 너무 일단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쵸. 맞아요. 물론 이 노래가 주는 힘도 있지만 그 노래가 주는 힘하고 배우의 연기가 뭔가 만나가지고 엄청난 화학작용을 일으킨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보면서 새삼 느꼈던 게 도나도 지금 삶의 전환점에 있구나. 그러니까 딸을 떠나보내는 엄마로서 어떤 삶의 전환점에 위치해 있구나라는 게 이 넘버 전반에 걸쳐서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셋 다 비슷해질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 바로 다음은 아니고 이제 그 결혼식장으로 올라가면서 나왔던 더 위너 텍스 롤 노래 불렀던 장면이 거의 뭐 아니 그거 진짜 그거 원테이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좀 약간 저는 솔직히 2절까지 부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축약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1절 하고
바로 브릿지로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사비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추격할 줄 알았는데 진짜 풀넘버로 다 부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그 이걸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되게 좀 황당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너무 뜬금없다. 메릴 스트립도 좀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럼버를 갑자기 여기서 혼자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소화가 잘 돼서 사실 그 장면이 메릴 스트립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맞아요.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고. 그 샘도 좀 뜬금없이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맞아요. 그 대답하는 것도 사실 좀 뜬금없는데 그거를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노래를 워낙 잘했고 그 메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래를 하면서 중간중간 하는 연기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감정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 가사랑 완벽하게 맞는 상황이 아닌데 와, 맞아요. 그냥 그 그러네요. 연기 때문에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모든 걸 다 맞추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긋나 있는 모든 걸 다 정렬하는 느낌이어서 진짜 신기했어요. 이 넘버는 정말 역사에 남을 넘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탱이님과 겹칩니다. 와, 진짜요? 네. 유령 공유하세요? 네. 되게 짜고 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가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신내림 받은 것처럼 오늘은 녹차라떼가 먹고 싶어 이런 것처럼 그냥 집에 가다가 위너 텍스 어리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것처럼 영화의 장면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맘마미아에서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이 장면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메릴 스트립이 정말 여기서 작두를 답니다. 맞아요, 진짜 내림군. 그냥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입 벌리고 살짝 저도 눈 살짝 감고 몰입하게 되면서 나도 연기를 하면서 보게 되는 그 정도의 몰입감을 맞아요. 가져가기도 하고 이 넘버를 부를 때 로케이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뒤에는 딱 석양이 지고 막 결혼식 올라가는 섬이 하나 떡 있고 이런 게 그런 게 이 장면 전체의 무드를 설정하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한 그 원래 있던 가사와 이 스토리에 있는 공백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넘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노래의 가사가 뭐 신은 주사위를 던졌고 하지만 승자가 다 가져가죠. 근데 그녀와 키스했나요? 뭔가 이런 식으로 샘은 이미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상태고 근데 이제 메릴 스트립과 연기를 할 때 약혼 때문에 떠나갔던 상태고 그래서 메릴 스트립은 어떻게 보면 남겨진 사람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위너가 아니라 루저였던 거죠. 근데 위너는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샘이 등장하지 않았던 메릴 스트립의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뭔가 루저로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 인생에서의 그런 무념무상이랄까요. 그 나이듦에 대한 레슨 같은 걸 담은 노래라서 딱 그때 나오는 모든 로케이션의 배경들과 연기와 그리고 옆에서 어정어정 하고 있는 샘이랑 또 메릴 스트립의 그런 제스처들도 정말 맞아요. 좋았거든요. 노래에 맞춰서 스탠딩 로우 한다 할 때는 또 손을 내리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다른 넘버들과는 다르게 엄청 적극적으로 노래에 딱딱 직관적으로 맞는 제스처들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서 노래에 굉장히 집중된 장면이라 그 장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저부터 하면은 요즘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여름 영화를 기다리는 분들께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무해하고 사랑스러운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름도 들어갔습니다. 맞네. 어필. 깨알 어필. 미치겠는데. 저는 여름이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처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런 콘텐츠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여름이 은근히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 더 큰 것 같고 여름은 약간 쉬어가는 타임 같은 느낌인데 이 영화가 되게 여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활발함, 그런 활력과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연결한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아 잠깐 진짜 고민. 아 고민이신가요? 거침없이 고르시죠. 오랜만에 네. 제 거를 하겠습니다. 고민 끝에. 이건 맞죠? 네. 네. 왜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여름밤 댄싱퀸이 되어 마음껏 춤추고픈 분들께라고 썼던 이유가 좋네요, 좋네요. 춤추고 논 기억이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아 그쵸. 흔한 기억은 아니죠. 맞아요. 학창 시절 때 뭐 아이돌 노래 춤춘 거 말고는 저는 거의 없어서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많은 주인공들이 정말 천진만난 이렇게 춤추면서 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춤추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의 이 여름밤 댄싱퀸이 되어 마음껏 춤추고픈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맘마미아를 다뤄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운 지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꼭 지금 춤추시고 지금 자이브를 추시고 지금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